근데 우리가 이제 이 누룩을 만들 때는 그 옛날에 구전에 보면은 문헌에도 이건 안 나와요. 그 이제 구전에 전에 내려오는 말에 보면은 누룩은 삼복중에 만들어라. 그 다음에 물은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다. 그 다음에 누룩은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좋다. 좋은 누룩은 어떤 게 좋은 누룩이 있냐. 이제 눈으로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. 그 술을 직접 만들어가 먹어봐야만이 좋은 누룩이 나쁜 누룩이야. 알아요.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기층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이 누룩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간 미생물로 변하고 그 이 안에는 이게 이제 누룩을 제대로만 만들어주면은 향을 낸 놈, 방화시킨 놈, 알코올 만든 놈, 맛을 낸 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배양효모를 다 쓰잖아요. 배양효모는 알코올 하나만 만들어내거든요. 그 알코올 하나만 만들어내니까 결국 뭔가 아마 첨가제라는 게 나오고 첨가제의 그 향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집어넣는 거는 지금 뭐냐면 알코올 따로, 술 따로, 향 따로,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. 그 뚜껑을 벗겨놓으면 머지않아 어느 정도 시간만 흘러버리면은 그건 날아가 버리죠. 그런데 누룩으로 술을 만드는 거는 그 향이 비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이 계속 날려나와요. 그런데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게 구전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구전도 다 사라지잖아요. 그럼 우리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사라진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언젠가는 뭔가 하나 기록을 남기기는 남겨야 되는데 나도 아직까지 새로운 술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게 한 4, 5년 전서부터 이 생각을 해 두었는데 그걸 해볼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모든 게 따라주지 않았어요. 그럼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내려와요. 좋은 술은 하루에 3번을 취한다고 그랬거든요. 그럼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 없었으니까 정말 좋은 술은 하루에 3번을 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였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내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 물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게 판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아세트알데히드가 없는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외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술은 다른 건 하나도 끊어진 게 없어요. 그런데 술을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거의 술이 110년에서 20년 사이 이 술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담으니까 쉽게 그냥 그대로 숨어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되면 내려왔어요. 그런데 고급 술들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라진 걸 120, 30년 후에 그걸 갖다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면 구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정말 세계적인 우리도 명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참 이 보면 지금은 좀 얘기 안타까울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누룩을 만들 때는 삼복중에 만들어라 그랬죠. 그 다음에 물은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다. 누룩은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좋다. 요 3가지만 알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응용을 해요. 그럼 우리가 옛날에 구전에 보면 물은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다 그러는데 얼마나 적게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. 그건 각자 스스로 해내야 될 몫이고 그 다음에 누룩은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좋다 그러는데 지금은 기계 같은 게 나오가 있잖아요.
이 압축을, 그러니까 이 뭐예요? 이 기계로 눌려주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세게 눌려야 되는지 그런 게 어렵지. 그런 건 이제 참다 그 각자의 몫이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미생물의 환경이라는 거예요. 그 미생물의 환경을 제대로만 맞춰주면은 누룩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아주 튼튼하게 크고 이놈들이 새끼도 잘 치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자기가 할 일을 갖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. 그 술에서 향도 나오고 맛도 나오고 아주 좋은 술이 나오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숙취가 오는 물질은 술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잡아내서 그 숙취가 오지 않도록 만들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술인데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은 사람은 있지만도 술 먹고 식중독 걸려 죽은 사람은 없어요. 식초는 술은 마지막 가는 게 식초거든요. 그 식초는 우리 몸에서 더 좋아져요. 그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그 식초 만들 때 술을 두루미에 이어가지고 지퍼를 위에 뭐 다른 이물질 안 들어가도록 그냥 슬쩍 막아 놔놓고 그늘에 한여름만 두면은 식초가 나.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사람은 그 자연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왔으니까 자연적인 식품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가장 관계.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우리 몸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한쪽 구멍이 비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적을 때는 암이라 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이 암이라는 게 뭐 완전히 전 나라에 싹 깔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불아파 쪽은 이미 자연적인 식품 쪽으로 옛날부터 들어가 있어요. 이따도 식품이 이제 아마 머지않아 없어지겠나. 그래서 우리 문화는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게 자연 그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다. 그 문화가 우리 문화락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은 막 배양 혐오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배양 혐오라는 게 우리가 외정시대 일본한테 미치고 나서부터 일본에서 그 당시엔 주모라 그랬죠. 그 주모가 들어오면서 우리 누룩이 사라지고 술을 못 만들게 하는 바람에 누룩이 사라졌어요. 옛날에는 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.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모로 술 만들어 보니까 아주 편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우리나 중국에도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술 만드는 고향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중국에도 주모를 가지고 만들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에 보면 누룩이 한 번씩 중국에 누룩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. 그럼 중국에도 그 누룩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에만 나오면은 중국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국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누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주모 때문에 누룩이 기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했는 그 세 가지만 알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누룩이니까 누룩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놔면 술은 한 70% 성공을 했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더 알고 싶은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애는 방법이나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. 내 공장을 하기 전에는 정말 딱 좋은 노력을 딱 한 번밖에 만드는 적이 없어요. 그게 언제냐 하면 매미가 와가지고 싹 다 썰어가고 나서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누룩을 만드는데 그때 한 번 최고의 누룩을 만들었네. 그래 내 공장에서 누룩이 잘 안 되니까 왜 이러지 하다가 한번 그 좋은 누룩을 만드는 그 자리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것 때문이구나.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갖다 그 안에 이 누룩 속에 향을 내는 이놈들 다 취한다는 게 그 환경에 맞게 취한다는 게
그 누룩을 만드는 자리까지도 볼 줄 알아야만이 좋은 누룩을 만들어낼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서양에 우리가 양주를 갖다 즐겨 먹는 사람들이 즉 왜 양주를 즐겨 먹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숙취가 뒤끝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우리가 숙취가 오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라 그랬잖아요.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빼는 방법이 오크입니다. 오크나무인데 이게 이제 술이 그 안에 오크나무 안에는 젖어 있으면은 밖에는 말라 있잖아요. 그 나무는 빨아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술 안에 아세트알데히드, 알코올, 물, 뭐 향하고 이런 건 뭐 빼내놔 놓고 그냥 뭐 놔두고 물의 입자가 제일 커요. 그 다음에 알코올,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거든요. 그 오크라는 그 나무 특성상 밖에서 빨아내는 성격이 있으니까 고리도 나올 수 있는 게 아세트알데히드밖에 못 빠져나와요. 그래서 양주가 깨끗한데, 근데 이제 우리가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전부 다 가다 놨으니까 이 밖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걸 다 빼고 나와 그걸 또 섞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옥통을 갖다 굴려줘요. 그러면 이게 또 섞기가 또 빼내고 또 섞기가 빼내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빼내는데 그 대신에 양주는 100년이 가도 100% 다는 못 뺀다는 거죠. 그런데 이미 우리 선조들은 그걸 갖다 완전히 100% 다 빼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고요. 그게 내려오는 게 구전 하나밖에 없어요. 아마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에 대해서, 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요? 그림이 들어가면 만드는 거 누가 발굴해요? 실력이 발전돼요. 지금 이건 이제 여기는 달로 밟기 때문에 내가 물을 좀 많이 해가 왔는데 지금 이제 물이 좀 많이 말라버렸어요. 말랐는데. 네, 밀. 이제 누룩은 쌀이든 곡식은 다 돼요. 다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밀이라는 거는 밀껍질이 있잖아요. 밀껍질 때문에 이건 더 많이 발라줘야 되겠죠. 그 대신에, 예. 그 대신에 쌀은 이 누룩도 만들어 놔놓으면 자기가 떼할 때 안에 이제 미생물이 많이 크다 보면은 미생물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이 나요. 그 열이 나면서 이 섭을 밀어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그 미생물학계에서 연구하면은 지표는 아주 좋은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누룩을 이렇게 저게 된다 그러는데 좋은 누룩이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은 맞지는 않아요. 집 없이 띄어도 누룩은 엄청나게 좋은 누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 누룩의 환경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생물학계에서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래 이 미생물의 환경을 안다는 거는 누룩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술을 만들고 마지막에 술을 먹어보고 이걸 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누룩 속에 정말 그 여러 종의 미생물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룩에서 향도 나오고 맛도 나오고 알코올도 만들어내고 다 하잖아요. 그것도 이 안에 또 효소도 들어가져 있잖아요. 효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두밥을 쪄가지고 술을 만들어 나가면 이 효소가 쌀을 곡식은 다 그런데 이 곡식을 갖다 당으로 바꿔줘요. 그럼 이 당으로 바꿔주는 게 얼마나 이 곡식에서 당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포도, 뭐 감, 홍시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당을 만들어줘요. 그럼 우리가 술을 담을 때 포도주를
만들 때 보면은 포도 엄청 달잖아요. 근데 그 설탕을 넣어주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알코올 도수도 올리려고 생각도 하지만 우선 그 포도주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. 설탕을 넣어주면. 근데 그 당이 모자라니까 설탕을 넣어주는데 설탕이라는 건 또 자기가 일정치 녹으면 그 이상 더는 녹지를 않아요. 물하고 더 이상 어느 한계선만까지 가버리면 더 안 녹으니까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사실 이 막걸리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술입니다. 왜 없어서는 안 될 술이냐 하면은, 근데 우리가 앉아서 어떤 자리에 술을 먹을 때는 절대 막걸리를 먹으면 안 돼요. 그 대신에 막걸리는 아주 내가 고된 일을 하거나 요즘 같으면 산에 등산을 할 때 막걸리 안만 먹어도 괜찮아요. 아세트알데히드가 최고로 많지만 이 땀으로 전부 다 뇌신경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땀으로 다 배출이 되거든요. 그래서 숙취가 오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아주 고된 일을 할 때 전 세계 최고의 술을 갖다 놔도 막걸리 따라가지는 못해요. 그래서 술을 먹는 자리가 정에 따라 술이 변형이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막걸리나 동동주를 왜 뜻에 먹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, 그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막걸리나 동동주를 바송기에 올려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술을 한 그릇씩 먹어버리거든요. 그때는 일이 하도 고되니까 자고 일하면 이 몸이 그냥 막 하나도 말을 안 듣잖아요. 근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하면은 바로 허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게 막 다치게 돼요. 근데 그 막걸리 한 사발을 먹으면은 이 술을 갖다 따시가 먹으면은 혀를 금방 돌려요. 그것 때문에 그 막걸리를 갖다 따시가 먹었는데 이 혀를 돌려버리고 몸이 다 풀려버리잖아요. 그럴 때는 아무런 무거운 일을 해도 다치지 않는 그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어요.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전부 다 돈 100만 원씩 내놔놓고 가야 돼요. 자, 이제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십시다. 그럼 누룩 받는 걸 바라볼까요? 돌아가면서 누룩 이제 보재기 펴는 것부터. 그 이제 집에서는 기계가 없으니까 항상 이 발로 고대를 가지고 누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럴 때는 요게 이제 정사각형이 돼야 되거든요. 이 보재기를 펼 때 이 모서리가 누룩 이면하고 맞아야 돼요.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누룩을 밟으면은 이 모서리가 다 안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항상 요 가르치기 엉켜치기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여기 비닐을 깔아주면 더 좋겠지. 이게 잘 안 붙으니까.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누룩이 이어 붙으면은 가위가 그냥 좀 일나잖아, 붙어가지고. 그러면은 누룩에도 조금 영향이 미쳐요. 근데 옛날에 비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? 없을 때는 이 보재기로만 했지. 아이고, 이게 좀, 그래, 이게 손으로 반죽을 하게 되면 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.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좀. 그래서 항상 누룩을 미리 열 때는 이 가위를 갖다가 요 가 쪽에 발이 잘 안 닿으니까 이 가위를 꽉 이 손으로 밀어가 채워주면 돼요. 밑에 건 좀 많네. 이건
그러면 물하고만 반죽하신 거예요? 예. 근데 이제 이 누룩을 만든 잔은 가급적이면 공기가 깨끗해야 되겠지. 그죠? 그 공기가 깨끗한 공기 그 층에 바이러스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. 행정지역을 반죽해요. 가장 좋죠. 공기층이 깨끗해야 그 이제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다 나쁜 건 아니거든. 자, 이거 누가 한 발 불러니까. 선생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자, 요 가 내려가 이제 그 밑에 놓고. 뒤꿈치로 밟으면 이게 누룩이 오래 밟을수록 좋대요. 그래서 오래 밟으셔야 돼요. 이거 매주 밟을 때 그거하고 좀 다른 아, 거예요. 그죠. 누룩 밟아본 솜씨인데. 누룩을 밟아본 솜씨라. TV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관심이 있으셨구나. 무서워. 안녕하세요. 누룩 한번 밟아보세요. 이게 보통 얼마나 나와요? 보통 한 뭐,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가면 하루에 누룩을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. 방에다 이제 하루 그다 채워야 되니까. 그래서 또 사람, 이 돈을 주고 사람을 쓰면은 그게 전부 다 돈에 직결되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슬슬 밟아내고 한 뭐 2, 3분 밟아내고 말아버려. 예. 근데 이제 오래 밟으면 오래 밟으면 좋더라고요. 간단하게 밟으면. 이게 좀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유리하네요. 아, 발이 적은 사람이 유리해. 아, 그래요? 예. 몸무게 무거워야 발바닥이 닿는 면적이 많으니까. 네. 발 면적 때문에 발 그래서 부위가 한정돼요. 아, 그건 뭐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하는 게인데 작은 사람. 이제 그만이 되잖아, 그지? 술 먹은 적 있죠? 그런 거 이거 옛날에 의견은 허벅. 이게 또 스텝이 믿음이 있네요. 보니까 스텝이 있네. 믿음이 있으시네요. 보니까. 좋잖아. 이게 이제 나이가 든다는 어지럽다. 참 작을 때 이거 할머니 딸 엄청 밟았어요. 요만할 때서부터 그 이제 항상 그 가운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. 비닐에서 좀 내가 봤어요. 진짜요? 자, 이제 한 개 까보지 뭐, 그지? 다리가.
누가 봤으면 욕하겠다. 금방 누르면 된다고. 근데 이제 누르기라는 게 요 한쪽 가위가 이렇게 얇게 올라오면은 이 올라온 부분은 잘 뜨질 않아요. 가급적이면 이 수평으로 가되 가운데는 깊이. 그리고 이게 네모진 누르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가위 쪽이 잘 안 돼요. 열이 손실이 많아요. 그래서 동그랗게 오르신 거예요? 그래서 동그란 누르기 좋죠. 네.